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를 읽어보고 서민의 의견을 잠깐 덧붙여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전달해 드리는 홍영표 TV의 홍영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LG그룹이 바뀌었다, 새로운 신임 회장 구광모 회장이 들어선 후 많이 독해졌다, 제가 LG그룹 계열사 출신으로서 LG그룹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2탄으로 LG그룹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LG그룹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문제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회장까지 나서서 인재 영입에 적극적인 LG그룹이 정작 연권을 비롯한 직원들의 적지 않은 이탈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와 비교해 낮은 급여와 성과급, 그리고 임원과의 상대적으로 큰 격차, 상대적 박탈감이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두 가지 다 돈 문제입니다. 나의 월급, 연봉, 그 다음에 임원과 또 직원들 간에 너무 차이가 많다. 이 두 가지는 저도 LG에 있을 때 경험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LG그룹은 인공지능,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신소재 재료, 자동차 부품, 바이오 등 차세대 먹거리 분야에서 외부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다. 구광모 회장이 직접 뛴다. LG 테크 컨퍼런스가 대표적이다. 우리 연구개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을 비롯한 LG 임직원이 직접 LG 기술 혁신과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다. 구광모 회장은 올해 초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직접 참가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U+, LGCNS 등 7개 계열사 최고 경영진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LG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LG그룹은 특히 9월부터 통합 채용 포털 사이트 LG 커리어스에서 10개 계열사 채용 공고를 내고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을 진행했다. LG는 지원자에게 더 많은 입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3개 회사까지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는데요. 제가 LG그룹에 입사할 때가 1988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도 LG그룹은 그룹 통합으로 이렇게 인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지망, 2지망, 3지망 3개 회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 보겠습니다. 임원 대우와 직원 대우. 임원 대우는 최고, 직원 대우는 퀘션 마크. 이렇게 외부 인재 영입에 적극적인 가운데 정작 연구원을 비롯한 기존 직원들은 하나둘 LG를 떠난다. 기업 명성에 걸맞지 않은 대우와 상대적 박탈감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LG 임원에 대한 대우는 업계에서 가장 좋은 편인 반면에 일반 직원에 대한 대우는 박하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LG그룹사 14곳의 미등기 임원 779명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4억 1,800만 원이다. 30대 그룹 중 미등기 임원 1인당 평균 급여가 4억 원을 초과한 곳은 LG뿐이다. 지주사 주식회사 LG의 미등기 임원 평균 급여액이 8억 8,400만 원으로 가장 높다. LG 디스플레이 미등기 임원은 평균 4억 7,500만 원으로 2위다. LG화학의 미등기 임원 평균 급여액은 4억 6,700만 원, LGU+의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액은 4억 5,400만 원, LG전자 4억 4,500, LG생활건강 4억 3천만 원 순이다. 지난해 LG 14개 계열사 직원 평균 급여액은 8,250만 원이다. 30대 그룹 중에서 10번째다. 미등기 임원 급여 수준 1위와 대조된다. 여기서 미등기 임원이라 하면 등기부 등본상에 안 올라가는 그냥 임원급,
보통 예전에는 이사 대우나 이사부터 했는데 요즘은 이제 상무죠. 상무보, 전무, 뭐 부사장 뭐 이런 직함을 갖고 있지만 이제 회사 등기부 등본에 이제 그 법인 이사로 안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급여가 참 업계에서 가장 1위라고 합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직장에나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짭코리아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이직을 결심한 이유를 설문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47%로 연봉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상사에 대한 불만이 28%, 그다음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이 27%. 이렇게 그 상사에 대한 불만은 두 번째입니다. 사실 연봉에 대한 불만이 가장 첫 번째죠. 어디나. 그래서 이게 항상 가장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연봉에 대한 거하고 또 직장 상사와의 인간관계. 그래서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들과 또 직장을 자주 안 옮기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 두 가지에서 보통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열사 가릴 것 없이 동종업계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LG그룹의 계열사들, LG화학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SK이노베이션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인력 유출이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LG화학 주장대로라면 SK이노베이션이 그간 무리하게 사람들을 많이 빼간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급여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약 1.5배로 SK이노베이션이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성과급에서도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약 1000%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LG전자의 경우도 평균 사무직 직원 연봉이 약 8,300만 원인데 삼성전자는 약 1억 1,900만 원, 거의 한 2,500만 원이 더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LG U+와 SK텔레콤 여기도 한 70% 이상이 SK텔레콤의 연봉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T 서비스사인 LG CNS와 삼성 STS, SK CNC 여기도 연봉 차이가 LG가 최고 낮고 8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SK CNC가 8,700 정도, 그냥 삼성 SDS가 약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그룹이 이렇게 다른 대기업들보다 연봉이 짜다, 이런 얘기는 참 제가 LG 그룹에 한 10년을 다녔었는데요. 1988년 12월부터 1998년 IMF 때 5월 달까지 거의 만 10년 가까이를 다녔었는데, 제가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같은 삼성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나 다른 대우나 현대그룹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연봉이 좀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LG 연구원들을 중국 기업들도 노린다. 사실은 영입 1순위다. 중국 업체들은 LG 연구원들이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삼성 등에 비해 대우가 낮아 영입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가 최상급인 삼성 연구원들도 중국 업체들이 훨씬 더 높은 연봉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인사관리에서 자사연구원의 중국 업체 이직을 아주 이렇게 보호하는, 막는 그런 걸 아주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연봉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LG와 삼성과 SK니 이런 경쟁사와의 문제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 서민의 입장에서
또 LG그룹을 다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물론 다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야 그렇게 많이 받고 복지제도도 그렇게 좋고 막 한데 야 무슨 배부른 소리냐 사실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어려운 그 취업문을 뚫고 고생해서 그 들어간 그 참 그 LG그룹인데 계열사인데 또 이렇게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또한 박탈감을 위로 임원들한테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또 같은 업계에 동종 업계에 있는 경쟁사들보다도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중국 업체 같은 데서 연봉 2배 주겠다, 3배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그 LG가 그런 부분을 특히 강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경쟁사에도 뺏겨서 항상 LG그룹이 사실 모든 그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삼성한테 1위를 뺏깁니다. 또 이동통신 같은 경우도 SK한테 1등을 뺏기고 뭐 정유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SK한테 뺏기고 석유화학 사업 같은 경우도 LG가 먼저 시작했는데 저 삼성한테 뺏기고 1등 자리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참 그 그룹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특히 중요한 게 그 중국으로의 인력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중국 전문가이기도 하고 LG그룹에 있을 때 1년 반 동안 참 그 중국에 가서 공부만 하는 그런 그 특혜도 많이 받고 했지만 LG그룹을 결정적으로 제가 떠나게 된 것이 IMF였는데 그 낮은 연봉에 결국은 그런 적절한 대우가 아니었지 않았나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미국 회사로 옮겨서 미국 회사에서 사장까지 하고 또 독일 회사에 또 한국 사장도 하고 했지만 LG그룹의 이 그 임금 문제는 참 그 LG그룹이 1등으로 글로벌 1위 업체로 발전하려면 삼성같이 그렇게 1등 해라 대신 연봉은 그에 합당하게 주겠다 그런 어떤 확실한 전략이 없이는 계속 그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2등 되는 그런 그 사례를 지난 30년 40년 동안 걸어온 그런 사례를 그것도 다 1등 했다가 항상 그 삼성한테 늦게 시작한 삼성한테 1등을 뺏기는 왜냐하면 사람을 뺏기니까 나중에 그 1등 자리도 뺏기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LG그룹에 했던 거는 CCTV 카메라 및 그 시스템을 국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지금도 그 사실 LG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가 삼성은 더 늦게 뛰어들었지만은 삼성이 그 CCTV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서 그 1등을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게 이제 한화 테크윈 쪽으로 사업이 이제 넘어갔지만 그래서 참 항상 가장 먼저 시작하고 기술도 가장 좋고 특허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내 분위기도 인화 경영, 정도 경영 아주 참 좋고 그렇습니다. 팀워크도 좋고 그런데 딱 안 좋은 거 하나 낮은 연봉 이거 LG그룹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LG그룹의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LG그룹이 확 변해가고 있다. 독하게 변해가고 있다. 그 지난 방송에서 1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요 2편 LG그룹의 낮은 연봉 참 심각한 문제다. 중국으로 뺏기면 우리나라 기술 유출도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참 LG그룹이 참 신경 써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